첫 시간에 전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과거에 우리를 떠받치고 있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여태까지 경쟁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경쟁이 게임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계속 협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라? 협력이라는 게 정말 옳은 길인가? 이런 생각이 금방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진짜 협력이라는 게 우월한 전략이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우월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정의를 할 때 이 과학자들 중에 게임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 이론가들이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게임이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제로섬 게임이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이기면 누구는 지는 겁니다. 내가 졌으면 상대방이 이긴 거예요. 이 제로섬 게임이 극단적으로 치다르면 치킨 게임이 돼요. 이 두 번째인 거죠. 치킨 게임이 돼요. 누구도 안 질라고 끝까지 가니까. 여러분 치킨 게임 아시죠? 그저 영화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차 갖고 서로 막 이렇게 돌진하잖아요. 그 치킨 게임, 그 차 갖고 돌진하는 그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운전대를 빼서 바깥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나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게임은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게끔 나의 대안이 없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임은 이제 아주 비정상적인 게임이고, 이 제로섬 게임은 주로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많아요. 아니면 전쟁을 할 때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 제로섬 게임이 있긴 있는데 흔하진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플러스섬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사분면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임뿐만이 아니고 윈윈도 있고 루즈루즈도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좀 복잡하게 존재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게임 이론가들이 이러한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제 아주 이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아주 이 유명한 이론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죄수가 둘이 이제 공범이에요.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사가 얘네들을 취조를 하는데 왜 우리 그 플리바게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불면 형량 줄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그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 A하고 B가 있는데 둘을 전혀 대화를 못하게 이제 분리를 시켜놔요. 그리고 죄수 A한테 얘기합니다. 야, 임마 불어. 그랬더니 이제 죄수 A는 제가 불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불면 저놈이 안 불면 저놈이 나쁜 놈 되고 너는 석방해줄게. 제가 5년 살고 너는 풀려날 거야. 그러면 저놈도 불면요? 그러면 너희 둘 다 나쁜 놈은 맞는데 그래도 둘 다 불었으니까 정상 참작으로 깎아줄게. 3년씩만 살아. 제가 안 불면요? 저놈이 불면 제가 안 불고 저놈이 불면 어떻게 돼요? 네가 5년 살아. 그죠? 네가 5년 사는 거예요? 저놈은 풀려나. 거꾸로. 그러면 제 친구도 안 불면요?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1년밖에 안 살아요. 둘 다. 이런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수 A하고 B에 똑같이 이제 게임이 제안이 됐어요. 둘 다 입장이 똑같아요. 죄수 A와 B는 서로 대화를 못 합니다. 죄수 A와 B는 어떤 선택이 둘 합쳐서 놓고 볼 때 어떤 선택이 최선입니까? 침묵이에요. 둘 다 안 불어야 돼요. 합계 2년밖에 안 살아요. 그죠? 제일 나쁜 선택은 뭐예요? 둘 다 부는 거예요. 합계 6년입니다. 합계 6년이에요. 그게 둘한테는 제일 나쁜 거예요. 개인으로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자기가 풀려나는 거죠. 풀려나는 그건 윈 루즈 게임이에요. 루즈 윈이 될 수도 있어요. 윈 루즈는 루즈 윈도 얼마든지 가능한 게임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안 부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압니다. 둘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불까요? 안 불까요? 불어요. 붑니다. 둘 다 불어요. 안 부는 게 최선인 걸 알았어요. 근데 최악을 선택했어요. 선택은 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이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타적이어야 돼요. 근데 나 혼자만 이타적일 때는 내가 온전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겁나서 나도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 사회가 망해버려요.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제 이 역사에 나오는 여러 현상들을 봅니다. 그 중에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에 양과 소를 키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협정을 맺어가지고 각자 키우는 양과 소의 숫자를 제한하면 그 목초지는 영원히 계속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더 키우기 시작해요. 룰을 위반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양과 소를 더 많이 키우죠. 나중에 목초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사회 커뮤니티 자체가 없어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딜레마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죠. 얘네들이 아주 친한 형제예요. 아니면 조폭 소속이에요. 조폭은 배반한 놈이 풀려 나오면 가만 안 둬요. 자, 이제는 이게 한 번에 안 끝난다는 거예요. 죄수의 딜레마가 한 번에 끝날 때는 내가 배신을 때려요. 그런데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다음에 또 있어요, 게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협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한 번으로 끝나면 배반한다. 다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게임이 그 뒤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그 게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협력하기 시작한다. 라는 게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진짜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진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연구에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엑슬로드라는 분이에요. 로버트 엑슬로드라는 분이 협력의 진화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도 이제 이게 인용돼서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 감옥살이 하는 거니까 감옥살이 하는 걸 뒤집어가지고 이제 점수 따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A와 B가 협력을 같이 했을 때는 3점씩 따요. 이게 윈윈이죠. 둘이 다 배반하면은 둘 다 나쁜 놈 된 거예요. 그래서 1점씩 밖에 못 따요. 그리고 배반과 협력이 되면 5점과 0점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이제 여기가 윈루즈, 여기가 윈윈, 우측 하단이 루스루스가 되죠. 그 이름도 다 이렇게 붙였어요. 머저리의 빈손 막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수 따기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협력과 배반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거기에 장착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 공고를 딱 냈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유명한 이제 이벤트가 아니니까 14개 프로그램이 참가를 했어요. 14개 프로그램이 참가를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말이죠. 리그전으로 하는 거예요.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리그전으로 합니다. 그러면 14개 프로그램이 리그전 하면 13번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13번 싸우면 한 라운드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엑슬로드 박사가 랜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어요. 랜덤은 뭐냐면 협력과 배반을 전략이 아니고 랜덤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제출한 프로그램의 복제본하고도 싸우게 만들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놈하고도 또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한 프로그램당 아까 13번이었으니까 둘하고 더 싸워야 되니까 15번을 싸워야죠. 15번을 싸우면 한 라운드가 끝나요. 이걸 200번 돌리는 거예요. 예, 그 대단히 많은 경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컴퓨터니까 되는 거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니까 금방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렸더니 자 이제 협력과 배반의 전략들을 다 갖고 이제 덤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꽤 높은 점수로 우승했습니다. 꽤 높은 점수로. 그 이름은 tit-for-tat이었어요. 이름이 tit-for-tat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tit-for-tat은 영어 수거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tit-for-tat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600점 만점에 504점이면 꽤 높은 점수인데 이게 포트란으로 짠 거예요. 딱 8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꽤 긴 프로그램들인데 이거는 8줄짜리 프로그램인데 얘가 우승을 했어요. 도대체 8줄에 뭐가 들어있길래 얘가 이렇게 우승을 했을까? 8줄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그 경기의 방식이 한 라운드가 끝나고 다음번 라운드가 되게 되면 그 전 라운드에 얘가
나를 어떤 식으로 취급했는지 전부 기억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니까 기억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T4텟은 이래요. 처음 만났으면 협력하라. 그러니까 생전 처음 봤으면 협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면 지난번에 상대방이 했던 거 따라해라. 끝. 8줄. 포트란 8줄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만났어요. 그럼 저는 협력해요. 협력했는데 협력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만났을 때 협력해요. 협력했는데 배반했어요. 저는 다음에 만났을 때 배반해요. 배반을 했는데 또 배반해요. 난 또 배반해요. 근데 개과천선을 해서 협력으로 돌아섰어요. 난 다음에 협력해줘요. 이렇게 상대방이 바로 직전에 했던 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1등을 해버렸어요. 뭐 희한하죠? 그 간단한 프로그램이.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우수한 성적의 14개 프로그램 중에서 랜덤까지 보면서 15개 프로그램인데 우수한 성적의 상위 8개가 전부 처음 만났을 때 협력을 선택했어요. 배반을 선택한 애들이 밑을 다 깔은 거예요. 우리가 배반이라는 게 경쟁의 원리잖아요. 경쟁의 원리보다 협력의 원리가 게임을 이기게 된 거죠. 이상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이 T4텟은 그 전략의 속성상 이길 생각이 없는 선수예요. 그죠? 협력을 한다는 건 뭐겠어요? 빵점이거나 3점이죠. 5점 딸 생각 없죠. 아예 5점을 딸 생각이 없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T4텟이 5점을 딸 때는 언제예요? 상대방이 개과천선 했을 때만 그래요. 배반을 해서 나도 배반을 했더니 그 타이밍에 상대방이 개과천선 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 5대 0이 되잖아요. 그때만 5점을 따요. 근데 본인의 의도 자체는 5점을 딸 생각이 없어요. 비기는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종합점수에서 1등이에요. 이 굉장히 큰 시사점이죠. 매번의 게임을 이길 생각이 없었어요. 윈, 루즈 게임이 자기의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 합쳐서는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시사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슬로드 박사는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요. 이제는 이 결과를 전부 가르쳐줘요. T4텟에 대해 존재도 가르쳐주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다시 공모를 합니다. 다시 공모를 했더니 이번에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이 참가를 해요. 62개 프로그램이 참가를 합니다. 이 62개 프로그램에 똑같이 랜덤 하나 집어넣고 자기 목적어라고 싸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63번씩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돌려요.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누가 우승했을까요? T4텟이 우승했어요. 그 간단한 게 그 존재를 알려주고 내용도 알려줬는데도 그걸 아무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T4텟이 또 우승했어요. 거기에다가 상위 15개 프로그램 중에 14개가 협력 우선이에요. 그 중에 한 개의 배반 우선 전략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1000번을 돌리니까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배반 우선은 장기전으로 갈수록 대부분 다 멸종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았어요. 배반 우선 전략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아주 작게 그 지배적인 종이 되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는 거기서 올디라고 합니다. 올디는 항상 배반만 해요. 절대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어느 소사이어티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항상 있어요.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놈들은 어떻게 살아남냐면 착취의 대상이 있으면 착취를 하다가 착취의 대상이 사라지면 지들끼리 착취해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면서 살아남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슬로드 박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정리를 딱 하죠. 1대1 게임에서는 거의 승리하지 못하고 이길 생각도 아예 없었던 T4텟이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이기더라. 게임을 미래의 게임을 더 크게 만들고 장기 레이스를 더 하게 하면 할수록 이런 전략이 이기는 거예요. 반복적 뒤지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협력 우선이 거의 대부분 우수한 결과를 내더라. 그렇죠? 미래에 뭔가가 떡고물이 클수록 더 잘 협력하더라. 그리고 T4텟처럼 내 전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상대방이 알게 만들수록 협력이 유도가 되더라. 나의 전략을 모호하게 만들수록 저놈이 협력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나는 내 전략이 이래라고 딱 못을 받고 상대방이 명료하게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은 협력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장기 레이스에서는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장기 레이스에서는 우리 인생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이 단기적으로 돈 벌라고 들면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반복되지 않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돼요. 그러나 경영이라는 거를 그 지속 가능 경영의 차원으로 보게 되면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되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나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놓을 때 가장 이기적인 거는 뭐냐? 가장 이타적인 거다. 단기적으로 이타적인 것이 누적적으로 가장 이기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거를 로버트 엑슬로드 박사가 실험으로 증명을 해냅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고 이 책 한 권이 거의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 한 권, 책은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조언도 해주죠. 티포텟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협력하니까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해요. 배반하면 나도 배반해요. 되갚아줍니다. 그런데 삐지지 않아요. 개과천선하면 다시 용서해줘요. 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태도를 명료하게 하죠. 이게 티포텟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인생의 조언이에요. 남 성공 질투하면 안 돼요. 남의 성공을 질투하게 되면 윈루즈 게임을 하게 돼요. 자꾸 윈윈 게임을 못 합니다. 먼저 배반하지 말고 되갚아주고, 근데 되갚아준다고 해가지고 이 법의 힘을 안 빌리고 칼로 찌르면 안 되죠. 어째 이게 그거 되갚아줘야 되고 영악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미래의 그림자를 키워라. 미래에 얻는 것이 많을수록 협력은 더 유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또 굉장히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잘 설명해 놨어요. 거기에 우리 삶에 기버가 있고, 기버라는 거는 좋은 의도로 남한테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랜 기간을 거쳐가지고 영향력이 축적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티포텟에서 봤던 것처럼 장기 레이스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겁니다, 남한테. 테이커는 아까 올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어쨌든 이기적인 의도로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매처가 있는데 이게 티포텟이에요. 우리 세상은 매처가 제일 많아요. 티포텟이 가장 생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처가 제일 많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해요. 기버하고 테이커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매처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근데 애덤 그랜트는 미국 사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인생의 루저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루저들. 삶에 실패한 사람들, 루저들이 있어요. 그 루저들이 이 셋 중에 어디에 제일 많으냐, 어떤 유형이 제일 많으냐라는 거예요. 기버였어요. 기버가 루저들인 거예요. 루저들이 기버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거죠.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느 유형이지? 그것도 기버예요. 그러니까 매처가 중간을 차지해요. 평균적인 삶은 매처의 삶이에요. 그런데 양극단이 기버예요. 기버는 대승이거나 대패인 거죠. 그래서 둘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애덤 그랜트가 연구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건 뭐냐? 나를 착취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애덤 그랜트는 기버의 삶을 살아라. 단 착취 모드에서는 매처처럼 행동하라. 티포텟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기버들은 호구예요. 호구. 그래서 계속 끌려다녀요. 있는 거 다 퍼주고 망해버려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수록 게임을 길게 할수록 기버의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 테이커의 실패 확률 또한 높아져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버, 테이커 중에 어느 쪽이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게임이냐? 과거에는 테이커의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버의 성공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기버와 테이커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면 평판에서 결정이 나요. 평판. 평판이 퍼지는 애예요. 테이커의 평판은 빨리 퍼져요. 테이커는 자기의 평판을 옛날 같은 게 감출 수 있었어요. 여기서 사고 치고 딴 데 가면 돼요. 기버들은 자기가 좋은 일 했는데 평판을 자기가 안 퍼뜨려요. 자기가 좋은 일하고 퍼뜨리는 사람은 기버 아니에요. 테이커입니다. 그거.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기버들은
보통 기부로 행동을 하면서 자기 평판을 안 퍼뜨려요. 근데 지금은 SNS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퍼뜨려줘요. 테이커도 금방 퍼져요. 그래서 이제는 테이커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패해가요. 왜 그 유명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갑 차시고 검찰 라인에 이렇게 쓰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아마 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 나쁜 평판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이? 테이커로 키워요. 테이커로 키운다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뭘로 바뀌어요? 기버가 승리하는 사회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죠. 평판이 더 많이 퍼질수록 기버는 승률이 높아져요. 테이커는 실패율이 더 높아집니다. 아이들을 테이커로 키우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문제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이 근시안적 사고 때문에 그렇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죠. 바로 눈앞에만 보면 말이죠. 테이커가 계속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단기 승부에서는 테이커가 이기잖아요. 테이커는 윈 루즈 게임을 하죠. 그러니까 테이커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늦게 열매를 맺거든요. 테이커는 자기가 행동한 걸로 바로 결과를 얻어요. 근데 기버의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기버는 자기가 행동한 게 한참 후에 한 바퀴 돌아서 한참 후에 자기한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 지연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게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심히 좋은 일하고 산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일관성 있게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축적을 해야 돼요. 하다 말고 하면은 커피 끓이다 말고 하면서 결국은 따뜻한 커피 못 먹는 거 똑같단 말이죠.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해야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죠? 티포텟의 원리, 장기적인 레이스,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이 단기적으로는 반대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